안녕하세요. 경기과학부 학생 여러분. 영양교사 연보라입니다. 오늘 창의적 체험활동 영양식생활 교육 시간에서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생각해보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급식 시간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구, 얼쑤! 같이 잘 살아보세! 저탄소, 나를 지켜주소. 그럼 목차부터 볼까요? 첫 번째로 동영상을 보고 지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당근. 여러분도 당근마켓을 아시나요? 당근마켓처럼 가까운 이웃과 거래하는 것, 로컬푸드의 기본 개념입니다. 로컬푸드도 함께 알아봅시다.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 다이어트를 통해서 환경을 구해봅시다. 다섯 번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발생 식품으로 식단을 짜봅시다. 선정된 식단은 푸짐한 상품과 우리 학교 식단에 제공이 됩니다.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야겠죠? 챕터 1, 지구 문제 알아보기. 동영상부터 시청을 해볼까요? 야, 너무 더워. 윌리엄도 더워. 야, 너만 덥냐? 아니, 뭔 일이 있나? 아이고 벌써 지쳤어요. 아침인데.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만 년 전 간빙기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 1도로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는지 아세요? 425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권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라도 일회용품 쓰지 말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참 선한 마음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일회용품을 안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아요. 고기를 덜 먹는 게 훨씬 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지구상의 육상의 동물 중에서 67%를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가축이고요. 야생은 3%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과잉되게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고기를 만들려고 하면 옥수수를 16kg을 소한테 먹여야지 소고기 1kg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비료를 쓰고 동작기계를 돌려야 되고 저장하고 운동하고 다 화석연료를 써서 하잖아요. 소나 뭐 양에서 나오는 이러한 또 메탄가스들, 이러한 거로 인해서 우리가 아예 안 먹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지구를 좀 사랑한다면 생존을 위한 첫 발자국. 챕터 2. 탄소 발자국, 그것이 알고 싶다. 탄소 발자국이란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기체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즉 온실기체는 적을수록 좋겠죠.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죠. 이 탄소 발자국은 국가에서 제품에 인증제를 도입하였는데요. 1단계는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하여 제품 라벨에 부착한 것입니다. 옆에 마크를 보시면 탄소 발자국 땡땡땡 그램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표시를 보고 이 제품에는 온실가스 양이 이만큼 들어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2단계는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이 동종 제품보다 적은 제품에 부여한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 CO2 중간에 알파벳 O에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탄소 마크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이라고 나라에서 인증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품을 구매한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온실가스의 GW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WP의 풀네임은 글로벌 워밍 포텐셜입니다. 온실가스에는 6가지의 기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5가지의 기체도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양이 있다면 기후변화에 얼만큼 더 기여를 하느냐를 나타낸 것이 GWP입니다. 그렇다면 GWP가 높을수록 기후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그래프를 보면 메탄의 GWP가 이산화탄소보다 21배가 더 높습니다. 같은 양이 있을 때 메탄이 기후변화에 21배나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다른 기체들의 수치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체들이 대기 중에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양교육 시간이니까 탄소와 식품에 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아본 건데요. 와, 소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소 1kg를 얻기 위해서 이 소는 59.6kg CO2를 생산해냅니다. 엄청난 양이죠. 반면 식물성 단백질 식품인 두부는 3kg 정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는 왜 이렇게 많은 온실가스를 생산해낼까요? 반추동물인 소는 방귀와 트림으로 메탄가스를 배출하는데요. 아까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잡아 가두는 온실 효과가 21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 양이 약 70에서 120kg 이고요. 또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소는 약 15억 마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15억 마리가 내뿜는 메탄가스를 모두 합치면 지구온난화를 충분히 가속화하겠죠. 이러한 이유로 환경운동가들이 우리가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권하는 이유라고도 한답니다. 다음은 한국 음식의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고기가 들어간 음식들이 온실가스 수치가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곰탕, 육개장, 갈비탕,
그리고 와, 설렁탕은 만을 넘었습니다. 반면 야채로 이루어진 동치미, 깻잎장아찌, 무생채는 두 자릿수에 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단백질 식품인데도 소고기랑 달걀 후라이만 봐도 142거든요. 그러니까 소고기 대신에 달걀 후라이로만 대체를 해도 거의 9배 정도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소고기는 없지만 면류 제품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유를 유추해보자면 밀가루가 수입산이어서 수송거리가 길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이런 면 요리에 들어가는 고기 고명 때문에 온실가스 수치가 높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있는 수치들을 잘 기억해서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경각인이 될 수 있겠죠. 챕터 3. 로컬푸드. 로컬푸드란 무엇일까요? 로컬푸드란 50km 반경 이내에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되어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음식 재료를 말합니다. 이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으므로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하여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의 논이나 밭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신선한 상태로 운반되며 짧은 이동거리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국산 과일과 수입 과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답정너 질문인가요? 당연히 국산 과일이겠죠. 우리가 먹는 식재료 중 멀리서 오는 대표적 농산물 중 하나가 바로 수입 과일이 있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이동 거리와 몇 톤을 수입하는지 그 양을 곱해서 수치로 표시되는데요. 푸드 마일리지를 통해 알아본다면 미국산 오렌지는 무려 76,000, 필리핀 바나나는 85,000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푸드 마일리지가 큰 농산물을 먹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음식 재료가 상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보존료 등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고 온도 유지를 위해 전기와 포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 수송되어서 영양량도 줄어든답니다. 또한 이동 중에 생기는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덥고 더 많이 비가 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로컬푸드를 먹어야겠죠. 로컬푸드는 아침에 따온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서 신선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생산자가 바로 매장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 실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역 내 실천 방법 1. 우리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구매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장터, 대형마트의 로컬푸드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로컬푸드 판매액이 작년보다 2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서 언제, 어디서, 누가 생산한 농산물인지를 확인 가능한 얼굴 있는 먹거리인 로컬푸드를 많이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 실천 방법 2. 들어는 봤나 당근마켓, 당신의 근거리 줄임말 당근마켓, 그리고 N차 신상. 이런 신조어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지역 내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 쓰는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사용하는 활동은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당근마켓 1천만 명이 이용하면서 약 19만 여톤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환경 지키기. 야, 너도? 야, 너도! 학교에서 당근 합시다. 자, 당근 하는 방법. 첫 번째, 가족과 함께 주말 농장이나 학교 텃밭, 작게는 화분의 채소를 키워 함께 나눠 먹어요. 둘째, 골고루 맛있게 먹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한 농부님께 감사한 마음 가집시다. 셋째, 지우개, 연필 등 안 쓰는 학용품 나눠 쓰고 재사용합시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학교 급식에서도 로컬푸드 실천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 로컬푸드 예는 바로 밥이에요.
아, 어쩐지 밥맛이 너무 좋았죠. 학교 급식으로 사용하는 쌀이 바로 수원에서 생산하는 효원미입니다. 그리고 급식실 내 로컬푸드 또 찾아봅시다. 자, 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국내산 김치, 국내산 공산품, 국내산 농산물, 친환경 우수축산물 사용으로 급식실은 탄소 배출량 저감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챕터 4 환경 파괴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줄이지?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방안인데요. 연간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먼저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연간 20%만 줄여도 36.2kg의 CO2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36.2kg지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요. 기체가 36.2kg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당장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급식실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병 캔 등 분리수거를 잘하면 88kg의 CO2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꼭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잔반 제로! 잔반 가득! 여러분의 식판은 오늘 점심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 학교 잔반량 그것이 알고 싶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자료는 600명 기준이지만 저희 경기과학고는 380명이기 때문에 380식수 기준으로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350kg 정도 나오거든요. 1kg당 200원에 위탁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하루에 7만원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한 달로 계산을 하면 무려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 돈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플 주스가 무려 8번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원으로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만원이면 아프리카 영양실조 아이들에게 고단백 영양식인 유니믹스를 20명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하루 잔반 처리 비용 7만원으로 영양실조 걸린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유니믹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1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오늘 버린 잔반은 배고픈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그토록 먹고 싶은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더불어 아까 말한 캐플주스 8번도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급식실 잔반은 어떻게 줄여? 자, 코로나라서 저희는 자율 배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간혹 대면 배식하는 저희 음식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코로나19 손가락 수신호 활용합시다. 엄지손가락 하나 더 주세요. 뿌이 외쳐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흔들어 주세요. 사양합니다. 마지막, 먹을 만큼 봐둔 후 다 먹는다.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뿐만 아니라 급식실 내 쓰레기 분리 배출 또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분리수거는 엄청나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잔반은 모아서 한 곳에 버리기, 그리고 우유곽은 접어서 부피 줄이기, 컵 음료는 다 마신 후 컵과 비닐을 분리해서 버리기, 휴지는 휴지통에, 다 먹고 난 자리는 본인 자리 정리정돈 해주세요. 챕터 5 저탄소 식단 짜기.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탄소 발자국을 이용해서 저탄소 식단을 짜볼까요? 저탄소 식단을 짜기에 앞서서 우리 학교 식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밥, 국, 찌개, 부반찬, 그리고 주반찬, 김치, 후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반찬은 주로 단백질인 고기, 생선, 달걀, 콩류로 구성되어 있고 밥, 국, 주반찬, 부반찬, 김치, 후식을 골고루 넣으면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충족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메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해보세요. 자, 돈가스, 김치볶음밥, 부대찌개, 고기한국. 선생님이 학생들 좋아하는 대표 메뉴 몇 개를 나열해 보았는데요. 공감하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 만큼 이제는 식단 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양입니다. 5대 영양소, 칼로리, 저당, 저나트륨, 건강한 식단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호도입니다. 다양한 조리법이 있겠죠.
달걀로 만약에 찐달걀만 준다고 하면 싫겠죠. 달걀 후라이, 달걀찜, 달걀말이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우리 고객님들의 입맛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급식 조화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색의 조화, 맛의 조화, 질감의 조화 등등등등. 참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저탄소 식단 계획이니까 환경을 고려해 봐야겠죠. 먼저 저탄소 식재료를 선택해야죠. 수입보다는 국산식품 또 제철식품을 이용해야 되고, 잔반을 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잔반 없는 식단을 짜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린 할 수 있어요. 우린 경과기니까. 식재료 탄소 수준 보고서. X축은 온실가스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었고요. Y축은 운송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소를 이용해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우를 먼저 살펴볼까요? 한우는 국내산이기 때문에 운송거리는 짧지만 방귀나 트름에서 강한 메탄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수입산 소라면 운송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높아지겠죠. 수입산 과일 또한 운송거리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집니다. 반면 우리나라 과일, 농산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탄소 수치. 선생님이 친절하게 온실가스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메뉴를 나열해서 활동지에 제시해놨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봐주시고요. 온실가스 수치는 생산 단계, 수송 단계, 조리 단계를 고려한 수치입니다. 메뉴를 짤 때 참고해주세요. 내가 넣고 싶은 메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비슷한 메뉴의 온실 수치를 보고 추정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타임에 질문 하나 갑니다. 전탄소, 고탄소 식단을 찾아봅시다. 자, 1번을 보세요. 현미밥, 갈비탕, 그리고 닭갈비, 샐러드가 있네요. 2번은 현미밥, 된장찌개, 삼겹살구이, 쌈채소가 있습니다. 자, 다 골랐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답을 찾아볼게요. 짜잔! 1번 식단이 고탄소 식단, 2번 식단이 저탄소 식단입니다. 고탄소 식단을 보면 갈비탕이 5052, 저탄소 식단은 된장찌개가 360 등등등등등. 갈비탕과 된장찌개에서 이미 탄소 수치가 14배가 차이가 납니다. 와, 여기서 보는 소의 위력이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그래서 쌤, 저탄소 식단 어떻게 짜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종합해 보자면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산 식재료 이용해서 계획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탄소량이 적은 메뉴를 활동지에 있는 메뉴들 그 가운데서 골라서 영양과 창의성을 겸비한 식단을 계획해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넣으시면 돼요. 기호도를 고려해 보시고. 네 번째, 이렇게 탄소량이 적은 식단과 영양과 기호도가 담긴 식단을 3개나, 무려 3개나 식단을 선정해서 급식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래도 감이 안 온다고요? 그래서 쌤이 친절하게 예시까지 만들어 갔어요. 화면 살펴볼까요? 내가 만드는 저탄소 식단. 우선 식단 제목을 써주시고요. 저는 지구사랑 식단이라고 지어봤어요. 식단의 총 탄소량도 적어주셔야겠죠? 이 식단의 탄소량은 1108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뉴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나의 메뉴가 선정돼야 되는 이유, 그 레시피, 식재료, 원산지 등 다양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원산지를 위주로 적어줬어요. 기타 사항을 안내할게요. 첫 번째, 탄소 수치가 나와 있지 않은 식품은 나와 있는 식품으로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도 귤이 안 나와 있어서 제주도산은 임을 감안해서 배추김치가 80이죠. 그래서 약 2배 정도 책정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푸드 마일리지를 고려해서 사용하고 싶은 식재료의 원산지를 적어주면 플러스 점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갖고 싶은 선물도 적어주면 참고할게요. 마지막으로 활동지는 선생님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자, 끝난 줄 알았죠? 미안해요. OX 퀴즈가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1배 더 높다. O,
X.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다 선택하셨나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O입니다. 메탄가스가 21배가 더 높았죠? 두 번째 퀴즈. 온실가스 수치는 수송 단계만 고려한 수치다. O, X.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만 재밌나요? 자, X. 온실가스 수치는 수송 단계뿐만 아니고 생산 단계, 조리 단계까지 고려한 수치이죠.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퀴즈. 설렁탕 대 김치찌개. 당신의 선택은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선택이어야겠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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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설렁탕은 1011, 김치찌개는 580.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진짜 끝. 열심히 들은 당신 선물 받으러 떠나라. 활동자로 고고고. 잠깐 동훈이와 예준이의 랩을 듣고 갈게요. Drop the beat. 안녕. 지구온난 나 어떻게 해 미래에도 맞을 수 있을까 밝은 새해 지구는 계속 보내 신호 매일데이 매일매일 기도해 내일의 밝은 날씨 사계절이 아름다운 한국은 옛 얘기 우리에게 남은 건 더위 추위 그리고 비 오랜만에도 때 아닌 갈목이 더 이상은 못 참아 필요해 맑은 공기 COVID 난 티니 점령한 이 사회 속 잊지 말아야 할 CO2 problems 우리의 행동 발자국 발자취하고 탄소 발자국 의미 잊지 말자고 그래 속에 속될 연구와 싸면서도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local 상계 비지떡이란 말은 저 어디로 올걸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까지 보전해야 할 지구 AKA 우리의 삶의 터전 여전해 지금도 문제 지속 중장반을 줄여야지 고전할 수밖에 없어 이건 스스로와의 냉정해질 때가 되지도록 이상한 날씨는 생전 경험조차 한 적 없어 근데 밖에 나가봐 What's real